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사람의 비밀, 관계에 서툴러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 회복 심리학. 앤디 몰린스키 즉 임가영 옮김, 홍익출판사. 앤디 몰린스키, 브랜다이스 대학 국제경영대학원 교수로, 심리학과 교수로도 동시에 임용되어 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문제학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조직행동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엄마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행복한 리듬의 휘파람을 분단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이 속임수는 참 이상하기도 하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속아 넘어가게 하거든. 뮤지컬 왕가나 중에서 릴리는 지금 몇 시간째 사무실을 서성거리고 있다. 머핀을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이내 내려놓는다. 온종일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 1년 전에 인터넷 기업을 설립한 그녀는 반년이 지났을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리라 기대하며 친구 줄리아를 고용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줄리아는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내성적인 성격의 릴리가 엄두내지 못하는 일도 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줄리아는 기대만큼 일해주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얼마 전에는 팀원들이 3개월이나 걸려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버튼 몇 개를 잘못 눌러 단숨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컴퓨터 분야의 문외한이었다. 이제 릴리는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 그건 바로 줄리아의 무능이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그녀에게 해고 통보를 하는 일이었다. 릴리는 머릿속으로 친구에게 할 말을 떠올렸다가 지워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엔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절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도저히 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리학의 안전지대라는 말이 있다.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을 뜻하는데 이 안에 머무는 한 일체의 부담감 없이 느긋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도전의 버거움이나 실패의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니 살면서 자기만의 안락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곳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익숙한 영역이어서 그저 습관적으로만 행동하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두려움, 걱정, 긴장, 불안이 엄습하는 미지의 암흑 세계와 맞닥뜨리는 일이 된다. 199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심리학자 주디스 바드윅은 안전지대의 위험이란 책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쇠락한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외면하고 무조건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미국인 자신에게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를 파괴하는 좀벌레와 같은 존재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마음속에 도사린 안전지대, 즉 심리적 부담의 벽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개탄이다. 심리적 안전지대에 안주하면 나라가 추락할 지경인데 개인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인생의 마법은 우리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영역 너머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지평을 넓혀가며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곳, 부담의 벽 너머는 바로 그런 세계다. 그러나 그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니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릴리의 경우는 친구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그랬다. 무능한 줄리아가 사업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릴리는 친구에게 이제 그만 회사를 떠나라는 말을 전해야 한다. 하지만 결단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릴리는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살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안락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다. 친한 친구를 해고하는 일만큼 어려운 결단은 아닐지라도 주위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일, 나의 능력을 최대한 과대 포장해서 낯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일, 거래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여 세일즈 활동을 하는 일, 까다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일 등이 거기에 속한다. 오래전에 아이빌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닐 케네디는 직장생활 틈틈이 특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오늘날의 페이스북과 흡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였는데 문제는 이 일이 페이스북이 탄생하기 훨씬 전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일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투자자들 앞에서 자기가 만든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결국 닐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며 자신이 만든 걸작을 이리저리 수정하고 보완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2004년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출시했고 닐이 만든 웹사이트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상황이 어렵기로 말하면 전혀 뒤지지 않는 애니 존스의 사례를 보자. 애니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34세의 여카운트 매니저로 고객과 상담할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 사사건건 참견하고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선배,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어떻게 하면 직설적으로 맞설지 고민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천성적으로 상황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갈등이나 분쟁 같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 없는 말이었기에 애니는 자신의 기분을 내색하지 않고 그저 잠시 화난 표정을 짓거나 혼자 투덜거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된다면 애니는 야비한 동료에게 당당히 맞설 자신감을, 닐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큰 소리로 발표할 용기를, 릴리는 친구에게 자신의 속내를 전달할 결단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다르다. 아무리 분쟁을 회피하는 소심한 성격이라도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어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심약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향해 자신의 뜻을 주장해야 할 때가 있으며 남의 시선이 쏟아지면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버리는 사람도 누군가를 상대로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길이다. 구글에서 안전지대를 검색해 보았다. 수면을 박차고 어항 밖으로 튀어오른 금붕어가 다른 어항으로 곧장 향하는 그림. 고개를 하듯이 주리를 걷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낙하산을 메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이렇게 외치는 사진도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기껏해야 한 걸음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자신을 꽁꽁 묶어두기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벽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벽을 넘는 도전을 통해 마침내 전혀 다른 삶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그들은 당신도 자기들처럼 해낼 수 있다고 목청껏 외친다. 뛰어넘으세요. 도전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나 역시 이런 종류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고 도전에 나서 보기도 했지만 막상 그 논리를 적응하려고 하면 좌절에 빠질 때가 많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런 충고를 믿었다가 한숨을 내쉬며 실망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부담을 넘어서는 일이 왜 그토록 힘든지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벽 너머로 달려나갈 결심을 한 당신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이 제시하는 방법은 천편일률적인 얘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독자 개개인의 저마다의 상황에 대한 맞춤형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배우게 될 것들, 대부분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어른이 된 후에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온 행동 습관을 바꾸느라 꽤나 고생했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한 단계 뛰어오를 때도 있었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기회들을 어떻게든 회피하는 일에 많은 것을 바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다닐 때 나는 발표 수업이 무척 힘들었다.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 참여 점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강의식 수업으로 시간표의 대부분을 채웠다. 여름방학 때에도 학교 밖에서 활동할 기회에 도전하는 일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스스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시도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여름 캠프에서 일일 교사로 일했는데 그 일이 보람있긴 했지만 내가 실제로 관심 있었던 하지만 낯설고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세계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신참내기 교수가 되어 처음 참석한 교직원 회의에서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렵게 발언한 내용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심지어 연차가 높은 교수가 된 지금도 다양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일에 곤혹을 느끼곤 한다. 특히 비즈니스 관련 회의에서 강의를 하는 건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기업의 임원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매우 부담스럽다. 나는 한 사람의 교수로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고 강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익혀야 했다. 게다가 여러 사람과 친해지고 인맥을 구축하는 법도 배워야 했는데 내가 누군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떠는 일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다. 그렇다. 나는 나만의 안락한 현재의 뿌리를 내린 채 혼자만의 세계를 고집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과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던 중 많은 이들이 자주 이런 기분에 빠져 헤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담을 넘어서는 일은 무척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을 부르는 이유들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버거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는 일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시간과 노력,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얻게 될 노하우와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통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 관계에 서툴러 부담스러운 일 투성이입니다. 1장 내성적인 사람이 겪는 5가지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라. 엠마 왓슨, 영국의 배우. 2장 도망칠수록 스트레스인데 도망치고 싶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없는 수천 가지 이유를 갖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윌리스 휘트니, 미국의 과학자.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나 부담되는 업무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행동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인류는 바로 그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굳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도 이를테면 직장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도 회피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려운 임무를 회피하면 잠깐 동안은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이다. 회피 전략 1. 최선을 다해 도망친다. 영국의 노인 자선단체 에이지욱은 영국인들이 겪는 고독감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의 60%가 이웃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걸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다른 이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내보낸다.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 음악가 쇼팽은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몹시 두려워해서 음악가로 살았던 30년 동안 무대 위에 오른 것은 고작해야 40여 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평생의 후회로 남은 대학 시절의 선택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 앞에 설 필요가 없는 수업만 골라서 수강하며 스스로 인맥 쌓기의 기회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연설을 해야 할 때는 매번 결과가 엉망진창이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연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 인생을 계획해왔답니다.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룬다. 부담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다. 이런 미루기 그룹에는 저명 인사들도 포함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미루기 상습범으로 알려져 있다. 타임지에 따르면 클린턴은 연설문 초안의 첨삭 작업을 질질 끌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시작했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남편에게 일정을 지키게 만드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은 상징주의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 불리는 모비딕을 저술할 당시 자신이 더 이상 집필 작업을 미루지 못하도록 아내에게 몸을 의자에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미루는 습관 탓에 쓴맛을 본 사례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페이스북이 출시되기 전에 그와 흡사한 웹사이트를 만든 닐 케네디는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미루는 습관이 문제였다. 닐은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쟁자들이 자신을 따라잡고 결국에는 앞질러 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걸작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2. 성격을 바꾸지 않아도 일상이 편해지는 과학적 방법. 3장. 나만은 나를 응원해주는 마음가짐, 자기 확신. 나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기꺼이 믿고 베팅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다. 비욘세, 미국의 가수. 리사 워렌은 교통체증을 뚫고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있는 새 직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에 하마터면 고속도로 입구로 우회전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갈 뻔했다. 규모가 꽤나 큰 싱크테크 기업의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된 그녀의 첫 출근 날이었다. 이 회사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구 개발을 한 다음 그 성과물을 해당 분야 기업들에 제공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다. 리사는 이 회사가 자신이 일하기엔 너무 큰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한때 유명한 컨설팅 기업에서 근무했으며 얼마 전에는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재였다. 하지만 이 회사로 옮기면서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회사에서 R&D 연구 분야 부분의 총책임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그녀에게는 관리자 경력이 전무했고 연구 경험도 미미했으며 박사 학위도 없었다.
그 세 가지가 기존의 수석 연구원들이 지녀야 할 전형적인 경력인데도 말이다. 그녀의 나이도 문제였다. 이제 28살인 그녀는 적어도 15살은 더 많은 연구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녀의 전임자는 50대 중반의 박사학위 소유자였으니 어느 무로 보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였다. 하지만 리사는 결국 정확한 출구를 찾아 회사로 향했다. 그녀를 도전으로 이끈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확신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당신이 하려는 행동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 목적이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라도 전부 감내하면서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목사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자기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돈이 걸린 일이라면 노력을 합니다. 타인을 위한 일에도 노력하죠. 그러나 대의가 걸린 일에는 더욱 최선을 다합니다. 대의란 인간으로서 꼭 지키고 행해야 할 큰 도리를 가리킨다. 리사의 도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 분야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대해서는 그녀가 누구보다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확신은 개인의 성장 경험을 통해 자라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특히 남들이 힘들어하는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자존감이 급속히 향상되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커진다. 그런가 하면 타인을 돕기 위해 부담을 감수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기금 모금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기금 모금 담당자들에게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직무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말한다. 그랜트 교수가 기금 모금 담당자들과 그들의 노력 덕분에 장학금을 받게 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더니 업무에 대한 확신이 커져서 담당자들의 끈기와 모금 금액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만남의 시간은 고작 5분이었지만 담당자들의 모금 상담 전화 시간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2배, 모금액은 거의 3배 가까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확신의 힘이 컸고 대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의 마이클 모리스 교수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대변할 때보다 친구나 부하 직원을 대변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여성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남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7,000 정도는 적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동료를 대신해서 임금 협상을 할 때는 남성들과 대등한 수준의 금액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목적의식이 클 때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나 목적을 성취해내는 일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4장. 내성적인 사람도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전략, 맞춤화 전략. 내게도 물론 불안정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점을 꺼내서 지적하는 사람과 굳이 어울리지 않는다. 아델, 영국의 가수. 5장. 솔직한 그대로의 나로 괜찮다. 자아인식.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왜 또는 어디서 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접시 위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그냥 입에 넣으십시오. 그것이 녹아버리기 전에.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의 전부입니다. 손튼 와일더, 미국의 극작가. 린다는 혼자 운영하는 편리한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사를 집안에 차릴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는 1:1 소통이 사업에 그토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줄 몰랐다. 막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녀는 자신이 항상 두려워하던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직접 그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었다. 린다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극도로 싫어했다. 자기 자랑을 하거나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건 그녀의 사전에는 없는 이야기였다. 린다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한 촉매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는 그런 것의 하나가 자아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곧이곧대로 인정하는 것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발판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시인인 데일 윈브로우는 거울 속의 그 사람이라는 작품에 이렇게 썼다. 발버둥을 쳐서 결국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그날 하루만은 당신은 왕이 됩니다. 그때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며 온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걸음걸음 찬사를 받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거울 속의 그 사람을 속여왔다면 당신이 받을 마지막 선물은 고통과 눈물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기. 다행히도 자아인식에 필요한 방법은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걸음 물러나기 또는 한 걸음 비켜서기다. 작가 메이슨 커리는 데일리 리추얼이라는 책에서 삶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때 가장 빛난다면서 저명한 예술가들이 살아가면서 의식처럼 반복했던 일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베토벤은 매일 점심 식사가 끝난 뒤에 긴 산책에 나섰는데 떠오르는 영감을 그때그때 기록하기 위해 종이와 연필을 들고 나갔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이라고 부르는 의식을 치렀다. 일주일 동안 완전한 고립 속에서 논문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숙고하고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의 진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6장 당신이 경험하게 될 멋진 변화들. 당신의 개성은 손쉬운 편안함 속에서 꼽히지 않는다. 오직 도전과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야망은 영감을 얻으며 성공은 이루어질 것이다. 헬렌 켈러, 미국의 작가. 3. 한 번의 용기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기. 7장 관계에서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3가지 행동 습관. 모델은 내가 만난 가장 불안한 사람들 중 하나다. 그들은 부족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니까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미란다 커, 호주의 모델. 8장 억지로 적극적이 되지 않아도 좋다. 만일 행복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할머니가 잃어버린 안경을 찾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안경은 항상 그분의 코 위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시 빌링스, 미국의 작가. 한계 밖의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것이 할 말은 하는 것이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든 누군가에게 당신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든 당신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 모든 도전들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항상 도전으로 가득했고 그때마다 극복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잘 짜인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할 용기가 있다면 분명 놀라운 결과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